불륜 상대인 남성의 부인을 청산가리로 살해한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잘못된 만남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불륜에 빠진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범인은 이 남성의 초등학교 동창 내연녀인 것으로 재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0대 중반의 그 남성과 여성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유감스럽게도 뭐 불륜의 관계에 빠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의 부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성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 가정을 갖다 제발 흔들지 말고 조용히 이제 물러나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이제 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부인과 함께 밤늦게 찾아와서 이제 술을 한잔 하자 그러면서 그 술 속에 청산가리를 갖다 타서 이제 넣은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결국 그 부인이 사체로 이제 발견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네.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했던 어떤 근거가 되는 얘기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1심에서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25년형도 너무 약하다라고 이제 항소했고요. 네. 2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우선 범행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이었다. 그리고 또 동기가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두 번째,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수사와 재판 기간 내내 일관했고요. 특히나 이 고인에게도 내연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재판 과정에서 이제 당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네. 게다가 이 피해자에게는 7년 만에 결혼 7년 만에 얻은 9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엄마가 사망하게 돼서 결국은 딸이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네. 또한 마지막으로 이 가해자와 이 피해자 사이에서 3억 5천만 원이 전달됩니다. 더 이상 나의 남편과 만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3억 5천만 원이 전달되고요. 안 하겠다. 이 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신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각서까지 썼지만 그 후에 다시 불륜 관계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 3억 5천만 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재판장이 묻자 나는 반환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서 이제 사형 다음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 피해자인 이 남성의 부인이 자살한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 남성이 살해한 거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연녀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 이런 모든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자신이 뭐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이제 계획하고 이제 진행하면서 결국 한 가정이 이제 파괴가 되는 이런 엄청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떠내는 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부인이 자살을 한 거다 또는 그 남편이 이 부인을 갖다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제 책임감을 갖다가 이제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로 봐서는 전혀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후회하거나 또는 원상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재질이 나쁜 걸로 이제 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내연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같이 살고 싶어했던 사람인데 그 내연남에게도 죄를 덮어씌우려고 했다. 이 피고인 측에서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내연남은 책임이 없는 건가? 이것도 네.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형사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핏 보면은 뭔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이 남편에게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알리바이가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문제의 그 살해 행위가 있었던 날 이 남편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늦게 회사에서 승진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그걸 회사에서 기다렸고 그 후에 이제 그 승진에서 탈락하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수사를 해봤지만 이 두 여인 사이에서의 어떤 이러한 그 살해 행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또한 본인도 현장에 없었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기소되지 않고 이제 그 남편은 이 살해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적인 판단이 네.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은 불륜 자체는 법적인 책임은 못 묻는 거죠? 이제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요. 게다가 또 간통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간통죄라는 게 친고죄이고 그리고 또 유서와 종용, 즉 상대방이 즉 아내가 되겠죠. 이 사건에서는 숨진 아내가 되겠죠. 네. 숨진 아내가 용서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라고 권했을 경우에는 간통죄가 또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간통죄로 형사처벌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제 이제 그 처가의 그 식구들이 되겠죠. 처가 식구들이 이제 상속인이 되니까 상속인으로서 채권을 상속하니까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불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는 경우에 뭐 위치 추적을 한다든가 뭐 심부름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흥신소를 찾아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알려진 사례가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우리 사회에서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막상 이제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실을 갖다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륜 현장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사진들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녹취를 한다든지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위치 추적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런 것들이 개인이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을 갖다 뭐 하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흥신소 그러는데 또는 뭐 사이버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런 데다가 이제 이런 일을 갖다가 이제 맡기게 이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엄연하게 우리의 현행법을 갖다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위치 정보에 관한 그런 어떤 법률 또는 이제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갖다 위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돈을 주고 의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된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이 불륜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일단 그 형사적인 처벌은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물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혼 소송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밝혀내야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위자료. 적인 측면도 상대방의 어떤 그 잘못된 행위가 많을수록 또 위자료도 많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일단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또는 그 전에 부부 사이에 배우자 사이에 갈등 관계가 고조된다면 일단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밝히도록 그렇게 그런 심리 상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또 네. 게다가 이뿐 아니라 형법에 있는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등도 뭐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이런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파헤치려는 그런 심리가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다 법에 위반되는 거라면 상대방의 불륜이 의심되는 경우에 좀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간통죄가 이제 위헌 결정을 통해서 이제 없어진 이후에 그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과거에는 간통죄로 이제 현행범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은 이제 그 수사기관을 통해서 증거 수집이 가능했습니다. 또 그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에 활용도 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의 그런 대등한 상대방으로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러한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서라도 흥신소, 뭐 신분센터 등등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려는 노력을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